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님입니다. 중국 시장 폭등하면서 곁다리로 양념 좀 쳤습니다. 네, 코스피 1.1%, 코스닥 1.6%.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수준이죠. 중국 시장 5%씩 올랐어요, 지수가. 항생. 앞서 이제 오늘 중국이 먼저 방송에 나갔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마이너스 났었어요, 거래소가. 플러스 나길래 이거 금투세가 좀 분위기가 좋아서 플러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때문이야. 결론. 중국 때문. 이거는 금투세 토론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네. 금투세 토론은 엄청난 실망이었고 충격의 도가니였죠. 시장에 상승 영향을 준 건 없고 중국의 약간의 낙수 효과를 입었다. 네. 업종별로는 뭐 확인해 그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럼에도 외국인은 오늘 여전히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간 10조 매도입니다. 삼성전자. 네. 오늘 업종별로는 화학 섹터가 3.8% 1등을 했습니다. 네. 뭐 송원산업,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대한이와, LG화학, 금호석유 이런 애들이 다 7에서 12%씩 급등을 하면서 전형적인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이 가장 큰 수혜였다. 오늘 상승 상위 화학 업종이 중국 피해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공급 과잉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았었죠. 네. 네. 그리고 섬유의복에서는 FNF가 3.7% 상승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의 대표 수혜주로. MLB. 네. 그리고 오늘 뭐 건설주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가 제일 많이 하락했고 증권주도 그 다음으로 떨어졌는데 뭐 한양증권이 그동안 M&A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게 오늘은 5%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준율 0.5%포인트 인하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시중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190조 원이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양을 예고를 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평균 0.5%포인트 인하하고 주택대출에 필요한 최소계약금 비율을 25%에서 15%로 낮추겠다. 그러면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뭐 규제가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면서 시장도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엔터주, 화학주, 뭐 게임주들이 영향을 좀 받았고요. 반도체도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엔터주 중에는 JYP가 7%대 급등을 했습니다. SM, YG 엔터, 하이브도 다 3에서 5%씩 다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워낙 쩔어 있는 업종이에요. 작년부터 중국에서 앨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그 주가 하락을 시작을 했고 지금 엄청나게 좀 밑에 쩔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이 원래 중국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마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연타로 추가적인 대책,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게 추가로 나와서 연타로 쭉쭉 올라오면 과연 한국이 그것과 연관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나옵니다. 게임주도 뭐 엔터, 크래프톤, 넷마블, 위메이드 다 전반적으로 2에서 4%씩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도 좋지 않았다가 장중에는 오늘 종가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각각 1%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전공정이든 호공정이든 다 같이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빛났던 건 2차전지 섹터였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2차전지에 볕이 드나 봐요. 어제는 또 테슬라가 또 한 5%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뭐 저기 뭐 인도량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제 얘기하셨던 독일 보조금 관련 뉴스가 저는 일단은 가장 크다. 유진증권에서 그거에 가장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엄청나게 보수적이었던 유진증권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그게 좀 큰 영향이 아니었나. 그만큼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의 갑작스러운 폐지가 시장에 좀 굉장한 악영향을 줬듯이 그 반대로 보조금을 다시 도입하는 것도 그 반대의 영향도 줄 것이다 이런 논리죠. 오늘 또 유진증권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황이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게 좀 크다고 분석을 했고요. 배터리 섹터로 머니무브가 시작됐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유진증권 정말 배터리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머니무브 얘기할 정도면 되게 유연하네. 완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밴더들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LNF가 11%대, LG엔솔이 4%대 급등을 했습니다. LG엔솔이 4% 오를 정도면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엔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나노신소재, 금양, SK 이노베이션 다 같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금양도 올랐네요. 네. 그리고 거기를 왜 아직도 거기에 포함시키는지 잘 모르겠어. 네. 뭐 어쨌든 네. 네, 밸류업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정말. 왜 저기 들어갔지 하는 기업도 있고, 네,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기업인데 안 들어간. 대표적으로 KB금융이 안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된다. 은행주 중에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해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게요. 삼성전자는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밸류업에서? 그렇죠. 네. 사실 그냥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잣대는 총 주주 환원율이잖아요. 배당과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어느 정도 하느냐. 네. 그 기준으로 그냥 나래비 세워서 일부 소수 종목만 한 상위 20개만 그냥 지수로 만들면 어땠을까? 그러면 잘 올라가지. 그렇죠. 그러면 수급 효과가 정말 잘 올라올 거고, 그렇지. 네, 다 그 올라가는 걸 보고 나도 저기 편입돼야겠다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우후죽순 막 몇십 개 셀 수도 없게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으면 네. 그냥 다른 지수랑 뭐가 다를까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 만들면 만약에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은 나도 주가 올려서 뭐 해보고 싶어 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주주 환원해서 그 지수에 포함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회사가 사이즈가 커지면 뭐 자본 조달도 좀 더 용이해지고 방법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선순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래소 이거 너무 아니하겠는데요? 너무 편하게? 그렇죠. 너무 아니했고, 너무 이걸 나이브하다라고 표현하잖아. 네, 그렇죠. 나이브도 하고, 이 상당히 이 편입 기업들 목록만 봐도 기대에 좀 못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한국의 밸류업 지수 발표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열심히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 이런 재벌 위주의 증시 구조 때문에 일본처럼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재벌 등의 가족 기업의 이해관계는 소액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가 않다. 재벌들은 그동안 상호 출자 등의 복잡한 기업 구조를 통해서 지배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들은 높은 상속세율 탓에 주가 부양을 원치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뭐 밸류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상속을 염두에 두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있었던 금투세 토론회와도 좀 결부가 되죠. 이 주가 누르는 흐름은 사실상 이런 대형 업체들은 눈치가 보여서 그나마 좀 덜하고요. 있긴 있지만은 오히려 1조 미만의 회사들 앞에서는 진짜 심해요. 주가 누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만들고 자회사에 자기 자식들 지분 넘겨주면서 사장 앉히고 대주주 앉혀놓고 거기다가 이제 밀감 몰아주고 이런 거 엄청 많거든. 작은 회사는 또 잘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1조 미만의 회사들 중에는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소액주주들의 이제 부가 강탈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좀 법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는 오늘 또 자사주 매입 400억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뭐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네. 또 25년까지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좋네요. 네, 그렇죠. JB금융지주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오늘 발표하면서 다른 은행주들 다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네. KB금융, 하나금융은 3%대 하락했는데 JB금융은 오늘 4%가 올랐어요. 은행주가 보통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JB금융지주 발표 내용을 보면 주주환원율을 26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보통주자본 비율 13% 넘으면 주주환원율 50% 이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요 IR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걸 통해서 BBR을 한 배까지 목표로 하겠다고 하네요. 한 배면은 전일종가 기준으로 PBR이 0.56배거든요. 그럼 한 배면 주가 더블 보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주환원 본격적으로 하고 1번 PBR 1배 하면은 주가 지수 그렇게 오르듯이 한국은 더 오를 수도 있어. 왜냐면 워낙 싼 주식이 많아서 더블 갈 주식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자료도 JB금융지주 IR 자료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인상 깊은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글로벌 은행주들 중에 이제 왼쪽에 보면 일본의 은행주들은 PER이 13배 넘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9.4배, 유럽도 6.5배인데 한국은 4.3배밖에 못 받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와닿습니다.
주주환원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물티플을 부여받고 밑에 있습니다. 점 찍힌 게 한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들. 맨 위에 가장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본은행입니다. 물론 주주환원율이 우리하고 비슷한 은행도 있지만 이제 높은 은행도 있고 그에 따라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오른쪽 편에 있는 거, 그쵸. 오른쪽 위에. 네, 가운데 있는 하늘 색깔이 미국 은행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주환원을 안 하는 은행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하는 은행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맨 아래쪽에 모여 있는 게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들은 다 같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주주환원을 다 같이 안 하고 있고 네. 다 같이 낮은 물티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저거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하나밖에 없죠. 주주환원율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도 은행 보고 뭐 ROE 30% 내라, 뭐 고성장주로 음. 변모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주환원율만 높이면 근데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대출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 네. 사실은 그 자본을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자본이 많으면은 자본 1에 대출 10이 나오는 게 은행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태워가지고 주주환원율과 ROE 같은 걸 높여야 국가의 어떤 리스크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주주환원 안 하고 자본 쌓아놓고 그래서 대출 더 할 수 있는 여력 생기고 그래서 대출 더 해주면 나중에 같이 주고 다 같이 주고 그럼 안 되지.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찬과 반을 나눠가지고 찬반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네. 와, 서로 간에 설득이 안 되고 각자의 주장만 계속 나열하고 이런 그냥 시간. 설득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다음번 저 사람 바보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이 토론회의 취지가 이 당론을 정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 토론을 통해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들어보고 당론을 한쪽으로 정하자 이건데 한쪽으로 정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근데 그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범법 사실 예를 들어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이 그 금투세 도입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논리는 과연 어디에서 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는 범법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사형을 시키든가 100년간 구속을 시키든가 저기 감옥에 보내든가 뭐 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세금 문제하고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너무 강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네. 가장 이 본질은 이 금투세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예, 그게 중요한 건데 다른 뭐 정치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금투세 도입하면 주가 조작 세력들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논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포인트가 뭐냐, 이분들이 주식을 다 안 해봤구나. 왜냐하면 리스크하고 리턴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 왜냐하면은 위험 자산인 채권을 국채 수익률을 내면서 국채 수익률 정도밖에 안 되는 주식 투자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그 이소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렇죠. 그게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 수익률이 동일한 수익률이면 위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본 거지. 그렇죠. 미국의 뭐 연평균 수익률은 10몇 %대고 한국의 연평균 수익률은 3.3%였다라고 네. 이소영 의원이 자료를 제시했죠. 네. 그리고 한국의 국고채 무위험 수익률도 3%대라서 한국은 어떻게 무위험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률을 주는데 당연히 위험 자산이니까 네. 리스크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같은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면 이 자산은 투자를 안 하는 게 그렇지. 맞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세금까지 도입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염두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근원적인 어떤 고찰이 상당히 부족한데 뭐냐면은 좀 이거를 무슨 세금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국가 전체를 생각해 보면 현재처럼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시장 이렇게 뻘짓하고 있고 이러면 미래가 국가가 밝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채 시장이에요. 저는 진짜 닦아놓고 얘기하면 부채 시장이고 주식시장은 기업 시장이잖아요. 기업의 자금 조달 창고잖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건 주식시장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의 10대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과 연관된 기업들 아닌가요?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서 벤처 투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기업들 아니에요? 그게 지금 미국의 경쟁력 아닙니까? 돈을 어디서 조달을 했으니까 그렇게 팍팍 적자를 내면서 아마존 같은 건 몇 년을 적자를 내면서 계속 투자를 받아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기업이 나오는데 그게 주식시장의 선순환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가 발전되려면 훌륭한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20세기 한 세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어.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금투세 도입해서 한국 증시가 뭐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그냥 이 주식시장을 그냥 돈 넣고 돈 먹는 도박장으로밖에 보지 않는 듯한 이런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면 땡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자꾸 이제 주식 투기 그다음에 주식 작전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근원적 그 주식시장의 본원적 성향에 대한 검토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어. 근데 중간에 어떤 분은 질문하는데 나와가지고 물병 들고 나 이게 독약이 있어요, 이게 물이 있어요, 독약이 있어요. 먹으면 이거 독약인지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러는데 그 얘기 난 되게 사이다더라. 근데 내가 그걸 느꼈던 게 지금 민주당 잘못하면 독약을 들이키게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모르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마지막 1분 30초에 나옵니다. 원내대표가 나와서 국민의 의견은 어떨까 한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저 그 얘기 듣고 유예구나 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마지막 1분 30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조금 과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은 요거 그냥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댓글창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압박을 상당히 느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클릭 한 번이라도 하세요. 지금 아마 제가 아까 한 1시간 반 전에 한 4만 명 안 봤는데 그거 누가 정당 정책 토론하는데 막 10만, 20만, 30만 뷰가 나오겠어. 그거 나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클릭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델리민주? 델리민주라는 채널에서 델리만주 올렸죠. 말고 델리민주. 네. 예, 댓글도 보면 여전히 여론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가 좀 명확하고 금투세 이거 토론회 하기 전에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거 끝나면 당론을 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서로 간에 그 합치가 안 되는 주장과 근거들 다 떠나서 여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석을 잘 못하네. 그러니까 인도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세금 제도를 연착륙시켰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 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왜 그거에 백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거야. 나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주장을 해도 설득을 안 당할 준비가 너무 완강하게 돼 있어요. 네, 들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현명한 결정을 그럼에도 해줬으면 불구하고 좋겠습니다.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건 많이 발전된 겁니다. 네. 요거 통과되면 그다음 상법 개정 느낌 왔어. 여기서 우리의 의견이 통과되면 예를 들자면. 하여튼 오늘 인버스 투자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럼 국민들이 전부 다 인버스 투자해서 정말 금투세 도입되고 시장 폭락해서 다 같이 돈 벌면 그러면 해피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본시장이 망가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또 고용의 선순환도 일으키지 못할 거고 그럼 고용을 많이 해야지 이제 경제가 선순환되고 소비가 돌고 할 텐데 그런 이 자본시장의 이 본연의 역할에 초점이 없이 이렇게 그냥 돈 벌면 땡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던 건 상당히 좀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치기에는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 한 1년씩 어디 근로 현장으로 보내갖고 1년씩 일을 시켜가지고 중위소득 수준의 일을 시켜가지고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의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뉴스 보도 보니까 연봉 1억 5천 중에 한 5천 가까이가 비과세 소득이래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10%대랍니다. 1억 5천 버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대 보내듯이 국회 하시는 분들 1년간 중위소득 받으면서 각각의 곳곳에 이제 근무를 시켜보는 거야. 전 영역에.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를 여러분이 대변하십시오. 예를 들어 뭐 택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유통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 1년씩 일을 시켜봐. 이거 되게 힘든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1년씩 일을 시키기엔 좀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좀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국민의 대표인 만큼 여론을 잘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 첫 번째 촬영 때 음성이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두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느긋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